안녕하세요. 네, 우리 디딤돌 대학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학기가 끝나고 시험도 다 끝나고 정말 편안한 상태로 수업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여러분 같이 모두 자기 자신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쓰담쓰담 해보도록 하세요. 네, 머리를 쓰담쓰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안으시면서, 고생했어. 누구누구야,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한번 자기를 조금, 네,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말 학생 신분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학생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죠? 여러 가지 1인 3역, 1인 4역, 막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두로 우리는 슈퍼우먼, 슈퍼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제까지 너무 바빴습니다, 여러분. 학기 성적 산출하느라고 너무 바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루 6시간 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6시간 풀로 비대면 강의하는 게, 네, 조금 이제 많이 힘들어요. 그죠? 수업 받는, 학습자들도 힘들고, 네, 저도 조금 네, 힘들지만 열심히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들으셨죠? 여러분이 코로나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방학 동안 건강한 방학, 행복한 방학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4개 만드는 걸 했었어요. 그죠?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차 슬라이드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영상 읽는 거, 그 다음에 항목 설명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그죠? 표 넣는 슬라이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게 차트 슬라이드인데 더라고 했네요. 차트 슬라이드랑 도형 슬라이드 2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글 기출문제 유형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기가 끝날 쯤 되면 다 함께 한글이랑 네, 파워포인트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 그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꼭 꾸준히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험은, 파워포인트는 6장의 슬라이드를 1시간 동안 작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은 3페이지 분량을 1시간 동안에 작업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A등급, 그 다음에 B등급, C등급. 그 다음에 그 밑에 점수는, 250점 이하는 탈락. 그러니까 250점 이상은 합격인데 C등급이냐 B등급이냐 A등급이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B등급 이상입니다. 물론 A등급 맞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ITQ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도 공부하면서 동시에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국가고시는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는데 ITQ는 실기시험만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ITQ 말고 모스라는 시험이 똑같이 있습니다. 모스 국제자격증 시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시험 보는 모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ITQ랑. 과목별로 시험을 보는데 모스는 접수비가 너무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제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비가 비싼데 이 ITQ는 자격증비도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싸죠. 접수비가. 그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무도 익힐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격증 한번 따게 되면 평생 갑니다. 중간에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키보드 찍으실 때 손가락 2개로 혹시 찍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손가락 2개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10손가락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키보드 연습
예, 손가락, 10손가락 다 사용하시고, 키보드 연습하실 때는, 10손가락 중에서 왼손하고 왼쪽 손은 키보드에 보면은 ASDF 자리에다 살포시 올려두고, 오른쪽 손은 JKL 세미콜론 자리에다 살포시 올려두십니다. 자, 키보드 왼손은 ASDF 자리에다 살포시 올려두고, 오른손은 JKL 세미콜론, ASDF 자리, JKL 세미콜론 자리에다 올려주시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뭐 하냐면, 이 엄지손가락은 아랫부분에 있는 스페이스바 키를 누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손가락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ASDF, JKL 세미콜론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ASDF는 영타니까, ASDF 자리를 한글로 얘기하면은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이에요. 그래서 마나, 아라 외우기 쉬우세요. ASDF 한글은 마나, 아라. 그 다음에 오른쪽 글쎄는 기본 자리가 JKL 세미콜론 한글은 아, 이 세미콜론. 마나, 아라, 아, 이 세미콜론. ASDF, JKL, 세미콜론. 자, 이미지 트레이닝. 눈은 감고 하시는 거예요. 아, 왼손 ASDF, 오른손 JKL, 세미콜론. 왼손 마나라, 오른손 이 세미콜론. 이렇게 외우시면, 기본 자리만 일단 충실하게 외우시면, 나머지는 쉬우세요. 왜냐하면 기본 자리에서 손가락만 하나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시면서 찍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자리를 익히는 게 중요하십니다. 왜냐면 앞으로 쭉 컴퓨터는 같이 갈 거잖아요. IT 기기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쭉 가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 작업하는 건 항상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슬라이드는 이렇게 만들 건데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지금 차트잖아요. 그죠? 차트인데 보시면 항상 문제를 좀 잘 읽어주셔야 되고요. 맨 처음에 읽어주셔야 될 게 요거예요. 요 문제. 그래서 차트인데 묶은세로 막대형을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글꼴은 이런 글꼴을 해줘야 되네. 이렇게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왼편의 세부 조건. 네, 요 부분에 있는 문제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 유형에 따라서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결과치가 차트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자, 차트 각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뭐냐면 제목이에요. 이 부분은 제목. 제목에 관련된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왼편에는 요 숫자들 있죠. 요 숫자들 0, 200, 400, 600, 800 나와져 있는 이 숫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0, 100, 200, 300 나와져 있는 이 숫자. 색깔이 같은 색이니까 표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이 부분, 네,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네, 요 부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네, 요쪽에 있는 왼쪽 요 부분은 기본 세로라고 얘기해요. 기본 세로 측, 기본 세로 측.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은 보조 세로. 왼쪽은 기본 세로, 왼쪽은 기본 세로, 기본 세로.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조 세로, 오른쪽은 보조 세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이 부분. 얘는 가로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얘네들. 이거는 표죠. 네, 얘는 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부분은 차트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차트 영역. 이 차트 영역은 여기 나와져 있는 거. 여기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기서 보이시는 그림 영역입니다. 이렇게 그림 영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50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950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네. 요 950은 이쪽에 보시면 뭐랑 똑같냐면 얘는 이렇게 쭉 이쪽으로 보시면 갑입니다. 갑 표시. 얘는 갑 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란색 막대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꺾은 선 있잖아요. 얘네들 계열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계열.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계열. 되셨나요? 데이터 계열.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는데 얘는 이제 중간에 차트를 변경을 해서 하나를 꺾은 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이거를 콤보라 그래요. 콤보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도형. 얘는 도형이죠. 그래서 도형삽입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만들었던 거 불러오세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 우리 요거 만들었었죠, 여러분? 예, 지난 시간에 요거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작업까지 했으니까 5작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작업 만들 때 여기 제목에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다 클릭하고 제목을 쓰셔야 되죠. 저는 미리 써놨어요. 클릭하고 쓰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클릭하고 쓰십니다. 네, 그럼 이제 5작업 쓰신 다음에 차트 만들겠습니다. 차트 만드는 방법, 삽입 가신 다음에 차트, 삽입 가서 차트 선택하시고 세로 막대인데 여기다 가만히 두시면 묶은 세로 막대, 여기는 누적 세로 막대, 얘는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 그런데 문제에서는 아까 묶은 세로 막대라고 그랬으니까 묶은 세로 막대 선택하시고 하단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하단에 확인. 자, 확인하고 누르시면 예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냐면 아까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에서 이게 데이터예요. 이 부분이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표로 되어 있고 여기만 비어 있고 여기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2016년, 2017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여기는 콤마가 있는 거예요. 점이 아니에요. 숫자 입력하실 때 콤마하고 점하고 구분하셔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게요. 여기다가 계열 1서부터 입력을 합니다. 네, 계열 1서부터 입력을 하는데 아까 여기에 뭐로 되어 있었냐면 2016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방향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다음 계열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다음 계열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017년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 이거 찍으실 때 오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오타가 나오면 결과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목 1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1단계라고 찍으십니다. 1단계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 그 아랫부분은 고혈압 2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 똑같이 찍으셔야 돼요. 105, 그 다음에 307, 네. 아까 그 문제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네, 문제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단에는 205, 그 다음에 127,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30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얘를 약간 넓힐게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넓힙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분명히 고혈압 1단계까지 찍었는데 단계라는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위에 A, B, C, D 나와져 있는 A하고 B 사이, A하고 B 사이에 마우스 놓으면 이런 모양, A하고 B 사이에 마우스 놓으면 이런 모양. 그래서 이거를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 당기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넓혀졌다, 좁혀졌다 하면서 나오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혈압 1단계, 2단계까지만 사용할 거고 항목 3, 항목 4는 우리가 입력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용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삭제를 해주십니다. 삭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여기 맨 모서리에다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위로 올리시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은 4하고 5,
4, 5, 4에서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4에서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4 클릭한 다음에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범위가 잡히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삭제하면은 또 되고 이해되셨죠? 자, 두 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마우스 왼쪽 키 이렇게 끄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나는 4, 5 범위 잡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 삭제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다 됐으면 그냥 X 하시면 됩니다. X. 그런데 보세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2016, 2017년이 이렇게 아랫부분에 가로축에 나왔는데 우리는 하고 났더니 아랫부분에 고혈압 1단계, 고혈압 2단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틀리네요. 그죠? 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 위에 보시면, 요 위에 제가 마우스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위에 차트 도구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얘를 해제를 하면 차트 도구 안 나와요. 안을 클릭을 해주셔야지 차트 도구 나옵니다. 해제하면 차트 도구 없어지고, 클릭해 주셔야지 나오죠? 그럼 요 상태에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십니다. 데이터 선택을 이렇게 누르시면 뭔가가 하나가 이렇게 더 떠요. 아까 입력하는 거 보이면서 얘가 더 떠요. 얘가 더 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왼쪽하고 오른쪽 행하고 열을 바꿀 거야. 그래서 행렬 전환을 누르시면 돼요. 행렬 전환을 누르십니다. 행렬 전환을 누르시면 아까 요쪽이랑 서로 왔다가 이렇게 서로 바뀌었어요, 위치가.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르면 아랫부분이 고혈압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2016, 2017년으로 바뀔 거예요. 해볼게요. 확인.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자, 데이터 선택을 눌렀었잖아요. 그러면 행렬 전환 해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데이터 선택 누른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 해서 또 확인 해주면 이렇게 요 상태가 맞는 거죠. 그러면 다 되셨으면 흰 부분에서 클릭하시든지 얘는 X 해주시면 되죠? 네. 다 되셨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선택하고 조금 크게 이렇게 좀 차트를 크게 이렇게 좀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 차트는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랫부분에 이런 표도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런 수치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목도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런 모양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가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빠른 레이아웃. 자, 이거 잊어버리셨을 때는 차트 도구 해제하면 안 나오죠? 클릭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 나오면 디자인, 얘는 서식, 얘는 디자인, 얘는 서식, 디자인 탭. 아까 데이터 선택도 디자인 탭에서 디자인 탭 선택하시고 왼편에 빠른 레이아웃 옆에 단추를 누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번째에 여기 밑에 보면 표 나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네요. 근데 얘는 제목이 없고 얘가 제목도 있으니까 얘가 맞죠? 그래서 4번. 여기 4번.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4번. 얘를 레이아웃 5번이네요. 5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레이아웃 5번을 클릭을 해주시면 일단 다 작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표가 나왔죠? 차트 제목도 있죠? 네, 왼편에 숫자도 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차트 제목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차트 제목이 뭐라고 찍혀져 있었냐면 거기 차트 제목 나와져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고혈압 1단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및 그 다음에 2단계 환자 현황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는 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 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다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문제 볼 때 요 작업을 했었고 우리 이제 요거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는 얘를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죠?
요 문제 위에서부터 읽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글꼴 도듬은 16이고 외곽선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얘는 어디 부분에서 작업을 해주는 거냐면 반드시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두면 이 영역은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 그래서 여기 요 위에 있는 도듬 16포인트 외곽선 이거는 반드시 차트 영역에서 놓고 해주셔야 돼요. 차트 영역.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차트 영역 보이시죠? 여기다 했더니 자,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아까 글꼴 도듬 그 다음에 16포인트 외곽선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키 누르세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키.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키.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면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에 글꼴 나와져 있죠? 네, 글꼴 선택하시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글인데 한글 글꼴이 도둠이래요. 그러면은 도둠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16포인트래요. 글꼴 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16포인트 써줄게요. 저는 16포인트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글씨가 얘를 선택하고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해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 다 됐네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제목하는 걸 또 금방 착각했네요. 여기서 하는 거 맞습니다. 차트 영역. 네, 차트 영역에서 차트 영역에서 금방 글꼴 들어갔죠? 그래서 네, 도듬 보통 16 돼 있네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얘도 도듬 16, 얘도 도듬 16, 얘도 도듬 16, 얘도 도듬 16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외곽선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도듬 16을 줬는데 외곽선을 주래요. 이 외곽선이라는 건 요거 여기 이렇게 선 나와져 있는 거 이게 외곽선이에요. 여기 나와져 있는 이게 외곽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아까 똑같이 차트 영역에서 해준 다음에 외곽선 보이시죠? 이렇게 네 외곽선인데 검정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누르신 다음에 검정 선택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외곽선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되셨어요. 이제 뭐를 한 거냐면 우리가 요거를 한 거죠. 외곽선 표시했고 요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차트 제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은 공서 24 굵게, 체육인은 흰색, 테두리 주고 이 테두리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요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테두리예요. 이렇게 주고 그림자는 요 밑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약간 흐리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얘가 그림자입니다. 이걸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목이니까 제목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 차트 영역을 고치려면 아까 여기 차트 영역을 바꿀 거면 차트 영역 서식 그 다음에 제목을 바꿀 거냐면 오른쪽 키 눌러서 차트 제목 서식.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림 영역이라 그랬으니까 그림 영역을 바꾸고 싶으면 또 오른쪽 키 눌러서 그림 영역 서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축을 바꾸고 싶으면 세로축을 바꾸고 싶으면 오른쪽 축 서식. 무조건 오른쪽 키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제목에다 놓고 오른쪽 제목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일단 텍스트 옵션을 갔더니 여기 뭐 나와져 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요것도 나와져 있죠. 네. 그러면 얘는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제목 옵션을 또 이렇게 누르면 뭐 여러 가지 바꿔서 볼 수 있는 부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트 제목 서식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글꼴부터 바꿀 거니까 오른쪽 키 누르시면 글꼴부터 바꿀게요. 글꼴 들어간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는 궁서고 24포인트인데 굵게 하라 그랬어요. 굵게 해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했더니 요게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래요. 채우기 없음이 아니라 채우기를 주는데 채우기 없음이 아니라 채우기를 줄 건데 이 채우기 색깔을 근데 여기 보면은 차트 제목 서식에서 여기 자 얘도 있고 이렇게 얘로 들어갔을 때는 글자 색깔이고 여기 다시 한번 누르면 요게 채우기예요. 얘를 눌렀을 때는 글자 색깔, 얘로 눌렀을 때는 채우기, 여기 채우기 단색, 채우기인데 단색, 채우기, 요게 채우기라고 나와있죠? 채우기인데 단색인데 단색 색깔을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할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요. 제목 옵션인데 요게 채우기예요. 여기 채우기 누르시고 단색, 한 가지 색깔, 단색을 줄 건데 여기에서 색깔 이 부분 여기 얘를 눌러서 흰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흰색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테두리 주라 그랬으니까 테두리는 여기 부분에 보니까 밑에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테두리는 실선, 그래서 실선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러면 테두리 색깔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색깔을 검정으로 주시는 게 무난하고, 이렇게 테두리 줬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뭐 주라고 그랬냐면 그림자 있었어요. 그림자. 그럼 여기 보니까 그림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번엔 두 번째 효과를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예요. 효과를 누르면 그림자 있네요. 이렇게 그림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 미리 설정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림자 유형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가만히 대면은 이렇게 밑에 풍선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를 하라고 했냐면 옵셋 아래쪽.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자를 여기 그림자를 하는데 옵셋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림자를 하는데 옵셋 아래쪽. 그러면 그림자를 눌러서 가만히 이렇게 되시면 옵셋 아래쪽이라는 거 밑에 풍선 도움말 보이시죠? 여기 제가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움직이고 있죠? 네, 여기에서 옵셋 아래쪽 선택하시면 이제 그림자 여기 이제 어때요? 차트 제목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해줄 거냐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있어요. 이제 차트 제목은 했으니까 이번에는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 해줄 건데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란색,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이래요. 자, 그러면 또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차트 영역, 여기 차트 영역 오른쪽에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우기, 아까랑 똑같이 이게 채우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채우기인데 채우기 단색인데 노란색, 채우기 단색인데 노란색 이렇게 바뀌었죠? 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림 영역, 여기가 그림 영역. 그림 영역 또 오른쪽에 눌러서 또 그림 영역 서식인데 요번에 문제에서는 그림 영역은 또 채우기인데 단색으로 색깔을 흰색으로 선택해주면 이렇게 흰색 선택이 된 거죠. 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요 부분 데이터 서식인데 고혈압 2단계 계열을 꺾은 선하고 보조축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차트를 요 모양이랑 요게 나오게끔 바꾸란 얘기예요. 요게 나오게끔. 네. 그거를 하는 방법은 보시면 자, 어떤 거를 바꾸라 그랬냐면 고혈압 2단계. 그럼 고혈압 2단계는 주황색. 그럼 주황색. 여기 보면 고혈압 2단계가 주황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범례 색깔인데 그러면 여기 얘를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하십니다.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눌러서 다시 한번요. 주황색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혈압 2단계라 그랬으니까 고혈압 2단계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오른쪽에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얘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콤보라고 나와요. 제가 막대랑 꺾은 선이랑 같이 있는 건 콤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셨어요. 문제에서
고혈압 2단계를 차트 종류를 이렇게 눌러서 고혈압 2단계 차트 종류를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가만히 있으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나오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해.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아까에서 뭐라 그랬냐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바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보조축에다가 선택하면 이렇게 보조축이 이렇게 나오죠? 보조축? 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한 거예요. 여기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선택하시고 보조축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했더니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요. 잘 바뀌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또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0, 200, 400 해서 쭉 해서 1600까지 나오고 얘는 0, 50, 100, 150, 200, 250까지 나왔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얘는 다행히 1600까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는 300까지 나왔어요. 0부터 300까지 몇씩 증가했냐면 100씩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요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차트에서 수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거 하는 방법. 자, 뭐냐면 이 숫자 부분, 이 축 부분, 숫자 250, 200, 150 아무데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시면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시면 얘가 이렇게 뜹니다. 자기가 알아서. 오른쪽에서 축서식, 오른쪽에 축서식 어디다가 250, 200, 150 있는 숫자 부분에다 아무데나 놓고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데 그러면 경계 최소에서 우리 한글이랑 똑같죠? 맨 아래 부분의 값은 0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맨 최대값 여기 맨 꼭대기 값은 300이었으니까 300이라고 고쳐주시고 아까 이 사이가 100씩 증가했으니까 주 단위를 100이라고 해주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0, 100, 200, 300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하면 얘는 콤마가 나왔는데 콤마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는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면서 할게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콤마가 나와져 있는데 우리는 콤마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콤마를 찍어주려면 얘를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또 축서식. 무조건 원하는 부분에 가서 오른쪽 축서식. 오른쪽 축서식을 하는데 콤마가 찍혀야 돼요. 콤마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표시 단위라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표시 단위라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표시 형식을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렸어요. 아까는 닫혀서 있었는데 이렇게 표시 형식을 누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리면 얘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범주 옆에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사용자 지정 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사용자 지정 가시면 자기가 알아서 그것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콤마가 그냥 저절로 붙어버렸어요. 그죠? 여기 눌러서 사용자 지정 가시면 콤마가 저절로 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이렇게 눈금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우리 문제에 가면 여기 눈금선이 없네요. 그죠? 눈금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가셔서 여기 눈금선 얘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눈금선이 벌써 표시가 되시죠? 이렇게 눈금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눈금선을 탁 하고 눌러주면 양 사이드에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얘를 여기 눈금선인데 선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선 없음을 해주면 여기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요. 아까는 자동으로 돼 있었는데 얘를 선 없음으로 했어요.
눈금선 자동으로 돼 있었는데 선 없음. 자동으로 돼 있었는데 선 없음. 이렇게. 그러면 눈금선이 없어졌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겉에 테두리 네모난 선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그림 영역 서식 가서 그림 영역 서식 가시면 똑같이 여기서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테두리를 실선으로 할 거야. 그럼 겉에 테두리가 이렇게 그림 영역 선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네. 천천히 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 주시면 이제 옵션 만지는 거는 제가 이제 더 자세히 할게요. 너무 많은 걸 또 하게 되면 네, 힘들어지시니까 자세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거만 여기 보시면 이 축제목은 글씨가 없으니까 왼편에 실제 문제 부분에 보면 여기에 축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서 그냥 얘를 하신 다음에 얘는 필요 없네. 딜리트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형만 그려주시면 되죠. 도형. 우리 도형 그리는 건 배웠죠. 도형. 도형 가셔서 도형 간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죠? 똑같은 도형 찾으십니다. 네, 요거 눌러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매년 증가세, 매년 증가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클릭한 다음에 일단 얘는 위치가 중간중간에 맞춤이 와야 돼요. 일단 홈에 가서 얘를 가운데 정렬을 좀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키 눌러서 개체 서식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도형 서식이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떠 있는데 없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 키 눌러서 개체, 도형은 개체 서식 들어가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중간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텍스트 글자가 이 텍스트 옵션에 가면 이 텍스트 글자가 그죠? 글자가 여기 지금 책상자인데 책상자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얘를 중간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붙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옵션, 텍스트 옵션이 아니라 도형 옵션. 도형 옵션에서 문제를 잘 보시면 얘 색깔을 파란색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색깔을 파란색 강조 1로 하래요. 파란색 강조 1.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색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파란색인데 가만히 이렇게 누르면 먼저 벌써 제가 선택했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파란색 강조 1 이런 거 보이시죠? 파란색 강조 1 이런 거. 네. 파란색 강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요 계열을 하라는 얘기죠. 요 계열. 파란색 강조 1 요 계열을 하라는 얘기예요. 파란색 강조 1을. 그래서 파란색 강조 1을 그냥 일단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글꼴은 선택하신 다음에 문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굴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굴림 찾아주시면 되죠? 굴림. 네.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렸다 내렸다 저처럼 실으시면 굴림이라고 직접 찍으셔도 되고,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18포인트를 찍어 주시고 엔터를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다 됐네요. 끝이네요.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고치실 때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에 들어가서 개체 서식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장. 여섯 번째 장은 여기 문제를 잠깐 볼게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도형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글씨는 좀 나중에 쓰고 도형을 먼저 그리는 것부터 해볼게요. 도형 그리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도형. 자, 여러분들 옆에다 이 도형 놓고 보시는데 맨 처음에 그리는 도형은 요 밑에 있는 이 도형부터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도형부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도형인데 요게 지금 요 모양이 조금 틀리죠, 여러분.
요 모양이랑 이 모양이 꼭 3차원처럼 되어 있잖아요. 얘 두 개만 그냥 단순 도형이 아니라 얘네는 스마트 아트예요. 얘네만. 얘 두 개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은 스마트 아트고 나머지는 단순하게 도형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부터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오늘은 도형 그리는 것까지만 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글 유형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 찍고 그 다음에 고혈압의 치료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치료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왼쪽하고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일단 왼쪽 반 정도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반 왼쪽, 반 오른쪽에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형.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져 있는 색깔은 이미의 서로 다른 색.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색상. 그럴 때는 이제 톤을 조금 맞춰서 색상을 주시는 게 조금 이쁘겠죠. 자, 일단 도형에 가서 맨 아랫부분에 깔리는 부분에 도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도형 찾는 게 조금 제일 힘드시죠. 예, 도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가만히 놓으면은 한쪽 모서리가 이렇게 둥근 거로 잘린 거 요거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도형. 도형은 자꾸 해보셔야지 아 이런 도형이 여기 있네 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반 정도 차게끔 이렇게 요 정도 차게끔 이렇게. 자, 색깔은 너무 진한 색 아니고 흐린색 패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또 도형은 어떤 거냐면 양쪽이 둘 다 잘렸네요. 양쪽이. 위하고 왼쪽 대각선을 잘린 거. 그러면 선택하시고 또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도 같은 색깔 주는 게 낫겠네요. 얘가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얘를 조금 줄일게요. 네. 얘도 약간 이렇게. 네, 되셨어요. 이제 기본 툴은 만들어졌고, 그다음 이 안에 들어가는 도형만 만들어 볼게요. 위에 고혈압 단계는 뭐로 되어 있냐면 육각형이에요. 걔가 지금 여기 보면 육각형. 육각형이 맨 처음으로 봤을 때는 꼭 이렇게 보이지만 당겼을 때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당기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육각형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스마트 아트라고 합니다. 스마트 아트. 자, 삽입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 삽입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네, 모양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나와져 있는 모양을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모형에 여기 이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뜹니다. 네,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줄이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얘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요게 첫 번째 스마트 아트거든요. 얘는 3차원 경사로 하고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3차원 광택 처리로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 스마트 아트는 3차원 경사를 해줘야 되고 여기 있는 스마트 아트는 3차원 광택 처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시겠지만 무슨 소리냐면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떠요. 물론 선택 안 하면 안 뜨죠. 얘를 눌러야지만 뜹니다. 선택 안 하면 안 뜨죠. 얘를 눌러야지만 안에 걸 눌러야지만 뜹니다. 자, 떴으면 스마트 아트 요 부분을 이렇게 늘리면 3차원 돼 있죠. 3차원.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나와요. 광택 처리. 그 다음에 경사 다 나오죠. 그럼 얘는 첫 번째 거는 경사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두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색 변경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거, 뭐 이런 계통 하시든지 편한 거
네, 편한 상태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알록달록 그냥 요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만들었어요. 그다음 그 밑에 도형에 또 있었는데 무슨 도형이냐면 자, 글씨는 다 나중에 쓸게요. 도형부터 찾겠습니다. 네, 도형 여기 모서리가 왜냐하면 도형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도형이 어디 있는지 자꾸 보셔야지 아 이게 여기 있구나 하고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요 도형 찾았고 당연히 항상 하신 다음에 색깔 같은 테마 색깔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색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사각형이 있었어요. 사각형. 이렇게 또 사각형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각형. 네. 제가 이걸 너무 크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줄이고 가운데로 가지고 올게요. 네. 예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색깔을 얘보다는 약간 좀 흐린 색이었으니까 얘를 요 톤으로 해주고 얘를 조금 진한 톤으로 할게요. 네. 새우 색깔을 이런 식으로 더 진한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가 와야 되냐면 스마트 아트. 그러면 또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인데 어떤 모양이었냐면 처음에 보이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아,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보시면 여기 문제에서 네,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죠? 고지혈증, 흡연, 알코올, 스트레스 4개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져온 거는 우리가 가져온 거는 하나, 둘, 3개뿐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하나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늘리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손가락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 손가락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보이시죠? 네, 여기 구성 모서리에 보면은 꺽쇠 화살표가 있는데 거기다가 손가락 모양이 생겼을 때 클릭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3개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 텍스트에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텍스트에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십니다. 엔터. 엔터 키를 누르시면 키보드 엔터 키를 누르시면 키보드에 있는 엔터 키를 누르시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요거 X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얘는 3차원 광택 처리였어요. 그러면 요거 스마트 아트 누르셔서 가만히 있으면 3차원 광택 처리 3차원 광택 처리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 저는 뭐 좀 이런 색 계통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크기는 안에다 쏠랑 들어가줘야 되니까 좀 줄이셔야 되죠. 이렇게 네 최대한 이렇게 줄이셔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잘 됐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형 또 있습니다. 도형 여기 있는 도형은 또 어떤 도형이냐면 아까 첫 번째 요 지금 밑바탕에 그린 도형이랑 똑같아요. 둥근 뭐냐면 한쪽은 둥글고 옆에 잘린 거 한쪽은 둥글고 옆에 잘린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은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복사하는 거 우리 이제 알죠?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밑에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각진 거네요. 각진 거라서 다시 한번 도형에 가셔서 네, 각진 거를 찾아서 가지고 오십니다. 네. 자, 우리 도형 연습을 열심히 잘 하시면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들 하세요. 네. 혹시 자제분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네, 자꾸 시키세요. 그러면 공간 지각력 다 좋아집니다. 구성력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자, 다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색깔이 똑같네요. 그러면 또 색깔 얘는 뭐 이런 계통으로 줄까요? 이런 계통으로 줄까요? 같은 색이네요. 네, 뭐 이렇게 주겠습니다. 네, 다 되셨습니다. 잘 됐네요.
자, 이제 오른쪽 도형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도형. 자, 오른쪽 도형에 제일 고난이도가 있어요. 순환기 내과라는 이 모양이 제일 고난이도입니다. 이 모양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모양. 네. 이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랑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사실은. 보시면 도형에 가시면 똑같은 모양이 없어서 비슷한 모양을 가져다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비슷한 모양을 가져다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걔를 만들 수 있는 비슷한 모양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녀석을 만들 수 있는 비슷한 모양 얻은 걸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 종류를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화살표 종류 가지고. 네, 화살표 종류 가지고 해줄 건데 그러면 어떤 모양을 할 거냐면 다 빼죽빼죽 나와줘야 되니까 얘로 해보겠습니다. 얘로. 자, 얘로 한번 저는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얘를 일단 처음이니까 그냥 얘는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 크게 할게요. 이렇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얘는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벌써 바뀌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금방 바뀌어지면 안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당기면 또 달라지죠? 네.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한 번에 되면 안 되는데 좀 천천히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모양이 되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삽입 가셔서 이 모양으로 네, 요거로 만들 거예요.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 위에도 빼쭉, 아래도 빼쭉, 왼쪽하고 오른쪽도 빼쭉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 조절점을 얘를 일단 바깥쪽으로 당기시면 모양이 얼추 벌써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요 모서리 부분만 좀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 노란색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당기면 또 바뀌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죠? 이걸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줄이면은 붙어버리죠. 얘를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되셨나요? 만약에 얘를 또 왼쪽으로 이렇게 좀 당기면은 아이고 노란색이 보였을 때 해주셔야 됩니다. 노란색이 보였을 때 이게 당기는 거 모양 보이시죠? 네. 노란색이 보일 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당길 때마다 모양이 바꿔지는 게 보이세요? 약간 좀 이렇게 줄이면 원만하게 좀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네. 요거는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한 번에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네, 자꾸 연습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또 색깔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원하는 색깔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나요? 네. 여기 최근에 사용한 색도 있지만 여기 다른 색 선택하시고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눌러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누르십니다. 자, 이제 다 되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힘드시더라도. 왼편에 접힌 거 있었네요. 접힌 거, 모서리가 접힌 거. 네. 모서리가 접힌 거, 이렇게 접힌 거 하나 가져오시고요. 네. 글씨 쓰는 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 도형 찾는 게 급선무니까, 네. 도형 하시고, 또, 도형 가서 약물 치료는 어떤 도형이냐면 이 도형이네요. 요거, 네. 요거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죠. 이렇게. 얘가 너무 컸으니까 얘는 좀 줄이겠습니다. 요 정도로. 네. 약간 얘가 걸쳤으니까, 그죠? 약간 걸친 정도로. 노란색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빼죽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색깔 바뀌었네요.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또 밑에 도형도 찾아볼게요. 밑에 도형. 밑에 도형은,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정오각형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정오각형을 일단 가져와 볼게요. 네. 정오각형을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봤더니 얘가 위아래 위치가 바뀌었어요. 뒤집혔어요. 그러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회전을 누르시면
상하. 보이시나요? 상하. 네. 한 번 더 회전 눌러서 상하. 상하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서 왼쪽 툭 하고 끌어줘서 당겨요. 반대편을 쭉 끌고 가셔도 돼요. 반대편을 왼쪽 키 누르고 끌고 가셔도 되고요. 다행히 상하가 기억났다. 그러면 회전 누르셔서 상하 대칭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모양 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자전거 그리는 것도 있네요. 자전거. 네, 자전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자전거. 자전거 육각형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여기에 자전거가 육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긴 하나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울어지는 거는 요거 얘로 약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기울이시면 됩니다. 기울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기울여 주시면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옆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걷기하고 수영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걔는 또 찾기가 쉽죠. 반원 같은 모양이니까 네, 반원 같은 모양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모양 나오잖아요. 요 모양 나오시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얘를 약간 좀 줄인 다음에 얘도 왼쪽하고 오른쪽이 약간 회전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다 붙여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간 요즘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림 아주 잘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날씬하게 얘도 조금 줄여서 위치를 맞춰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죠? 위치 만약에 이게 조금 모자르다 그러면 겉대폼을 약간 늘려주신 다음에 옆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얘가 더 넓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더 끌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 옆에 밀려고 싶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위치는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에 또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자, 너무 빨랐죠? 지금 순간적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뭐 해주시면 되죠? 회전 가셔서 상하 대칭. 네, 다시 한번요. 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복사가 되죠? 근데 방향, 좌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얘를 클릭하셔서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됐네요. 그래서 얘를 위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만약에 이 회전하는 게 약간 더 기울어져야 돼.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돌리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얘가 너무 크다 그러면 약간 줄이면서 해주시면 되죠? 네. 글씨는 나중에 써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얘랑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뚝뚝 하고 누르면 얘네가 선택이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이러면 다 선택이 돼요. 아니면 컨트롤 키 누르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흰 부분서부터 여기 지금 이렇게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셨대요.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범위 잡으셔도 돼요. 근데 하얀 부분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다 차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닐 때는 클릭,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지 마시고 Shift가 낫겠네요. 왜냐하면 컨트롤 키 누를 때 잘못 탁 끌면 복사가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지 말고 Shift로 띡 해주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서식한 다음에 색깔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왼편에 식이요법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또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조금 약간 뾰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회전 많이 씁니다.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이렇게 회전 지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보라색 부분 문제에서 보라색 부분은 어디냐면 문제 보시면서 보면은 제가 보라색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문제를 안 보시면 갑자기 왜 보라색이 튀어나왔지? 이러실 수 있으세요. 네, 문제 보시면서 하십니다. 네, 안으로 쏠랑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요거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런데, 봤는데 얘가 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얘 색깔을 좀 바꾼 다음에 할게요. 얘 색깔을, 초록색 계통으로 이렇게 바꾸면 요거잖아요. 네. 너무 진하네요. 이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네, 이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근데 얘가 얘 위에 와야 되잖아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얘 위에. 그러면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키 누르세요. 오른쪽 키 누르셔서 얘를 맨 앞으로 이렇게. 그럼 얘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른쪽 키 눌러서 얘를 만약에 뒤로 보내면 안 보여요. 뒤로 보내면 이렇게. 그죠? 얘가 이 뒤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맨 앞으로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얘 색깔 바꿔주십니다. 보라색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뭐만 해주시면 돼요? 다 되셨네요. 다 되셨습니다. 힘드셨죠? 여기 지금 보면 요 모양. 네. 요거를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쭉 넣으셨고, 그죠? 그 다음에 색깔 대충 아무거나, 네. 바꾸시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칼륨 어쩌고저쩌고 나뉘어져 있는 거, 그 부분은 어떤 모양이냐면 평행사변형 모양, 네.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다 또 이렇게 두신 거죠. 얘도 똑같이 색깔 이렇게 두시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정이 길었어요. 이렇게. 자, 다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씨 입력 다 하시고, 네, 글씨 입력 다 하시고, 이제 글씨 입력 다 하신 다음에 그룹 지정을 할 거예요. 마지막에 뭐만 남았냐면, 글씨는 나중에 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하라고 그랬냐면, 그룹화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라고 그랬어요. 그룹화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룹화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자, 그러면 그룹화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네, 그룹화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따로따로. 그 왼쪽 거만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여기 마우스 포인트 도는 부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여기 그냥 마우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왼쪽 키 누르고 커다랗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안에 것들이 다 들어가게. 그 상태에서 잡았으면 마우스 포인터를 안에다 두고 오른쪽 키 눌러서 그룹, 오른쪽 키 눌러서 그룹, 오른쪽 키 눌러서 그룹. 자, 그룹 지정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요. 혹시 못하셨을까봐 다시 한번요. 그룹 지정하는 방법.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범위가 다 가득 차게끔. 그 다음에 자, 요거 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간에서 하면 얘네들이 안 잡혀요. 크게 잡으셔야 돼요. 크게 쭉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얘네 안에 것만 다 선택되게. 그래서 오른쪽에서 그룹 지정하십니다. 그룹.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선택 바로 애니메이션 가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날아오기래요. 날아오기를 하는데 어느 쪽에서 하냐면 효과 옵션에서 어디서라 그랬냐면 오른쪽에서래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되셨네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쪽도 합니다. 오른쪽 거도 범위 크게 잡으셔야 돼요. 크게 이렇게 다 들어가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또 오른쪽 키 눌러서 또 그룹 반드시 그룹 지정하시고 두 번째는 나타내기래요. 나타내기. 그러면 애니메이션 여기 보면 나타내기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은 효과가 없지요.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위에 보면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현재 슬라이드 한번 해볼게요. 현재 슬라이드 클릭하면 자 누르면은 날아오고 나타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글씨만 안 썼을 뿐이지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네의 전체 글꼴은 공서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서 18포인트 여기에 그러면
다 그리신 다음에 한꺼번에 범위를 다 잡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쭉 다 잡으세요. 한꺼번에 다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여기다가 궁서 한 번에 해주시면 돼요. 다 하시고 한 번에, 네, 한 번에 궁서 주시고, 네, 궁서 선택하시고 18포인트야. 그러면 18포인트 주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글까지는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수업을 길게 진행을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지난 시간에 4개 한 거에다 요 2개 맞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네, 또 저장하셔야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찾아보기, 그 다음에 어디요? 문서, 그 다음에 어디다 저장하죠? ITQ,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험번호 빼기 이름 2021-0626 빼기 이름, 네, 여러분들 이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네, 과제란에, 그죠? 실습 과제란에 실습하신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여기까지 도형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차트 연습 열심히 하시고, 한글은 한글 타자, 영한 타자, 그거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비 온다 그러는데 우산 갖고 나가세요. 지금 새벽이라서. 네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